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1지문 3문항의 문제 풀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지문 3문항은 여기에 나와 있죠.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 많은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 유형은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이거야. 지문부터 보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전부 다 보고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 보고 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수능 풀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문에 여러 개의 문항이 배치되어 있는 과목들이 되게 많죠. 뭐가 있습니까? 1교시의 국어. 죽음이죠, 그거. 제가 국어라는 과목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문제씩 국어 문제를 풀어요. 수능 국어. 엄청 어려워. 근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지문이 엄청 긴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씩 풀면서 막 지문 찾아보면은 막 헷갈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한 문제씩 보고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영어뿐이 아니라 국어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해서 생각하세요. 확장해서. 자, 그럼 우리가 풀이할 문제로 이제 또 가보면요. 자, 한 지문 3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 3개 문제의 구성도 거의 매년 비슷해요. 제가 거의라고 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두 번은 바뀐 적이 있어요. 한두 번.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 영어는 나오던 대로 나왔거든요. 그럼 1지문 3문항의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43번 문제는 유형이 뭐예요? 순서죠. 단락 순서. 그 두 번째는요. 44번. 그렇죠. 다른 거. 지칭 대상이 다른 거. 그리고 마지막이요. 45번. 내용 일치를 묻는 거였죠. 자, 우리가 그 지칭 대상을 빼놓고는 그 전에 유형을 다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칭 대상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또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고 먼저 푸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그리고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럼 난이도가 낮다는 건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쉽다고 하는 문제는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 1지문 3문항은 와, 맞았다고 신나할 거 아니야. 맞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아껴야 돼. 제가 수능 문제에서 이거는 쉬운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으로 맞고 그 두 번째로 시간을 아껴야 돼. 그럼 그렇게 아낀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 빈칸, 순서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쏟아부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볼 때도 시간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총평 때 또 할 겁니다. 총평.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상기시키려고 제가 또 썼어요. 일단 1지문 3문항을 풀 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면요, 여러 번 읽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읽고 문제를 푸는 걸로 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전체를 안 봐도 돼요. 그리고 한 번을 읽는다는 건 한 문제씩 푼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문제씩 푼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문제 유형에 필요한 부분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1지문 3문항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매우 낮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지문 3문항은 퍼즐 독해라고 그냥 그렇게 제가 명명했어요. 퍼즐 독해.
잘 지었죠, 퍼즐 독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든 거 되게 많아. 이 강의에서 접대, 관내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 되게 많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순서는요, 각 단락을 보는데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A 단락은 다 읽어야 됩니다. 출발점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각 단락에 처음과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자, A 단락은 기준이에요. 기준. 자, 보면요, 이 지역에서 겨울에 폭설이 자, no uncommon은 no하고 on이 나란히 왔죠? 부정 어구가 나란히 왔죠? 이거는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매우 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건 매우 흔하대요. 때때로 수시간 동안 퍼부어 내리고요. 매우 높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땐 아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죠. 뭐 많이 내리니까. 오늘도 폭설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무실의 일을 식탁에서 하십니다. 펠릭스가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요. 익숙한 거죠, 우리도. 5살 먹은 쇼니 평소엔 유치원에 가는데요. 돌아다녔습니다, 집에서. 집에 경찰관 놀이를 하면서요. 귀엽네요, 그렇죠? 그 유치원생이 알고 싶어 했어요. 가족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 be up to는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몰라도 대충 뭔지를 알죠?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하니까 가족이 뭘 하는지 보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정리하면요, 눈이 많이 내려서 모두 집에 있죠. 근데 여기서 모두가 누군지를 또 알아야 돼요. 누가 나옵니까? 숀하고 맘하고 펠릭스가 나오죠. 그리고 숀이 지금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되게 귀엽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엄마 될 거잖아요. 키워봐. 좀 답답할 때도 있어. 뭘 못하겠어. 집에서 내 딸이 지금 몇 살인데 뭐 그래. 자,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막 꼬이네 여기서. 자, 그럼 이제 비달라 갈게요. 좋아. 내가 확신하는데 너가 너희를 하고 있다는 거 확신하겠어. 어머니께서 대답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날카롭게 질문을 더 하셨대요. 숀,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숀의 얼굴이 멍하게 되었네요. 자,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A 달라 또 끝부분을 봐야죠. 펠릭스가 기뻤는데요. 그 경찰관을 제거해서 없애서 기뻤대요. 지금 단원의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답니다. 숀이 돌아올 때까지는 최소한 집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자, B번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엄마가 등장했죠. 등장인물들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SMF 이렇게 약자로 썼어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시간 아껴야 돼요. 엄마가 하고 숀이 나오는데 숀이 아니죠. 엄마가 숀한테 뭐라고 말했고, 그리고 기뻐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건 펠릭스가 하는 거죠. 펠릭스. 사실 자세히 설명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쵸? 요 정도 정리한 걸로 보면 되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C 단락으로 또 가는 겁니다. 자, B 단락에서 순서 파악할 때 중요한 부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근데 진짜 5살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C 달러 가야 되는 거죠? 가족을 살펴보는 동안에 시온이 여기서 their business 하면 이제 사업처럼 해석하면 그렇죠. 용무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가족의 용무에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 부엌을 향해서 소리 질렀대요. 엄마가 일하고 있는 부엌에서 엄마, 펠릭스가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펠릭스라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펠릭스 형이라고 하는 거죠. 형아가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재밌는 비디오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온이 짓궂게 형을 향해서 웃는 거죠. 이것도 귀여운 거야. 짜증도 나겠죠. 정말로 일러. 내 딸이 자기 엄마한테 일러. 자기 엄마는 내 아내구나. 엄마 아빠가 이거 하고 있어 하고 막 일러. 어떤 때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행복해요. 이렇게 빨리. 자, C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온이 돌아다니면서 가족이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펠릭스 형이 공부 안 하고 있다고 장난치는 거죠. 이르는 게 장난치는 거죠. 그 정도 스토리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자, 뒤로 넘어가요. 펠릭스가 여기서 매드가 미쳤다는 아니겠죠. 열받았답니다. 화났다 이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성가시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펠릭스는 과학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동영상 보면서. 그리고 이제 끝에는 펠릭스가 논쟁했어요. 이게 논쟁했다는 말도 참 그런데 시온의 그런 공격에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혀를 동생을 향해서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메롱했다는 거죠. 메롱했다를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펠릭스가 화가 났고, 그쵸, 공부를 했고, 동생을 향해서 메롱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정리할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영어 문장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러면 지금 BCD의 정리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BCD의 정리 가지고. 일단은 C가 앞에 나와야 되겠네요. 체크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예, 지금 D 단락에서 또 중요한 부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 스토리로 잘 풀리잖아요. 시온이 돌아다니면서 가족이 뭐 하는 걸 보면서 형이 공부 안 하고 있다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펠릭스가 화가 나서 복수를 했죠. 그리고 엄마가 불러서 상황을 정리하고. 그렇게 풀이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시간 아껴야 되니까. 44번. 44번은 지칭 대상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지칭 대상 나오면은 이 문제 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은 딱 2명입니다. 2명.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야. 2명만 알면 돼. 이것만. 그래서 먼저 읽은 걸로 한번 풀어봐요. 우리가 43번을 풀면서 이미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A, B, C, D, E 다 표시를 해볼게요. 44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일단 43번 풀이한 거 가지고 우리가 44번을 풀어보는 거죠. A, B, D, E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다고요. 그리고 A의 더 킨더가르트너는 누구예요? S는 션이죠. 션. B의 더 펄리스맨은 누굽니까? 션이죠. C는 안 읽었어요. 그렇죠? 아직 C가 나와 있는 문제가 안 읽었으니까 이건 패스. 일단 대기. D는 션이고
2는 펠릭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볼 필요 없어요. 3번의 C는 안 봐도 쇼냐. 근데 확인을 해볼게. 너무 안 보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43번 풀면서 44번도 자동으로 푼 거예요. 또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C는 누굽니까? 이번에 그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형한테 흥미를 보였습니다. 됐네요. 44번 뭐가 답인지 알죠? 펠릭스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바로 45번으로. 45번은 내용 일치고요. 우리가 이미 읽은 거 가지고 일단 걸러내면 됩니다. 읽은 거 가지고. 일단 읽은 것부터 먼저 볼게요. 읽은 것부터 먼저 보고 나머지 답지들은 또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읽어야 돼.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않은이라는 부정 표현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이유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엄마는 폭설로 인해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맞나요?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려고 또 볼 필요가 없어요. 근거만 표시하면 돼. 있잖아요, A 단락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풀 때는 근거를 표시해 두세요. 근거를. 그 지문에서. 1번은 있고요. 자, 2번은요. 쇼는 엄마가 불러서 주방으로 달려갔다. 이거는 아직 모르죠. 그쵸? 아직은. 우리가 읽은 데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보류. 우리가 읽은 데서 안 나왔으니까. 자, 3번. 쇼는 몰래 형의 방을 들여다봤다. 이거 맞죠? 기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억이 좀 불안하면 근거를 찾아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근거 찾는 것도 저는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으면 근거 표시하면 되죠. 자, 4번. 펠릭스는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건 아니었죠. 이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번, 3번, 5번을 물음표로 했단 말이에요. 지문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4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여기서 나 성실하게 다 풀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읽는 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작전상.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를 확실히 찾았으면 오케이 하고 넘겨.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쏟아. 어려운 문제를. 제가 봤을 땐 그게 문제 풀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나머지 부분 보면요. B단락의 중간에 보면 얘야 이리 와봐. 너 나 도와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션이 달려갔죠. 이제 신이 나서 막 달려가는 거야. 있네요. 2번 있고 그리고 3번도 C단락의 중간에 나오네요. Sean secretly looked inside his brother's room 하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3번도 나와 있는 거라서 답이 아닌 거고요. 자, 그리고 펠릭스의 방은 주방 옆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예. 쭉쭉 문장을 이제 보시면요. 여기 나오네요. D 단락의 중간에 보니까 Felix's room was located next to the kitchen 이렇게 나오네요. 참 이게 1지문 3문항 보면서 참 글을 잘 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느껴요. 자, 지금 제시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이 내용은 다 올려져 있죠. 한번 문제 풀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 올려져 있는 자료예요.
자, 그럼 여기서 1지문 3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지문에 여러 문제가 배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과목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문제부터 보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요, 그 문제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를 우선시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봐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엔 필요한 부분만 봐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지문 3문항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봐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쉽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모 사교육기관에서 발표한 정답률 통계를 보니까 1지문 3문항의 문제가 90% 정답률이 90%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교육기관입니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 평가원은 그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정도로 나왔던데, 그만큼 이제 쉽긴 쉽다는 거죠. 뭐 그 수치가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은 쉬운 문제를 만나면 제가 쉽다고 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리를 알아두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문제풀이 하루 10시간씩 하잖아요. 돼.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 10시간도 좀 오바야. 하루에 한 5시간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일주일 만에 숙지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할 시간이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풀이 방법을 연습할 시기는 아니고요, 어떤 건지를 알아두고 나중에 고3이 돼서 수능 직전 했을 때 그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시기상으로. 근데 지금은 알아두는 거 좋죠. 그러면서 계속 체화를 시켜야 돼. 체화를. 자, 좋습니다. 1지문 3문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43번부터 45번까지 문제풀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제풀이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렇게 테디베어를 이렇게 찍었죠. 아름다운 마무리였으면 좋겠어서. 자, 우리가 문제 하나를 다 푼 겁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박수 한번 이렇게 치고 전 계속 이어서 또 할게요. 아무튼 문제풀이 다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죠. 이거는 43번, 45번 끝.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